네, 이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는 역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죠.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식으로 바꿔서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을 구하는 건데, 그럼 활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미지수를 정한다. 그런데 이번 단원 연립 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를 정하는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미지수 x, y 두 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 두 개니까 우리 연립 방정식 풀 때는 식 최소 두 개 필요하죠. 특정한 x, y 구하려면 식 최소 두 개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 중에 있는 수량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연립 방정식 세웁니다.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 두 개 이상의 식이 한꺼번에 나란히 쓰여져 있는 식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주고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통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그럼 x, y를 딱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인지 y인지를 잘 살펴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합이 66이고 차가 16인 두 자연수를 구한다. 하나씩 해보죠. 미지수를 정할 때 두 개를 둔다고 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해서 그럼 큰 수는 x, 작은 수를 y라 하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두 수의 합이 66이니까 x 더하기 y는 66이고요. 차가 16이니까는 x 빼기 y,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차이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기억식에서 니은식을 그대로 더해버리면 y가 소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해버렸으니까 y 마이너스 y 더하면 0이 되면서 소거됩니다. 그러면 좌변 더하면 2x만 남고요. 그 다음에 66, 16 더해서 어떻게 돼? 82가 되죠. 82. 그럼 2x가 80이니까 x는 41 이렇게 x를 벌써 구한 겁니다. 큰 수가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러면 큰 수가 41이면 x를 여기다 41에 대입해서 더해서 66이 되는 y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y는 25가 되겠네요. 더해서 66이 되는 41과 더해서 그러면 큰 수 41, 작은 수가 25 해서 큰 수, 작은 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수는 41과 25였다.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가 크다. 이렇게 지금 힌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힌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바로 식 두 개로 바뀌어질 것이고 미지수는 두 개로 두는 겁니다. 그럼 미지수를 뭘로 둘 거냐면 지금 각 자리 숫자가 나오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x라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 하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이니까 벌써 식이 하나 나오네요. x 더하기 y는 7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문장 잘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그랬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78이야. 그럼 78은 7 더하기 8이 아니죠. 70 더하기 8이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해줘서 더해야지 원래 수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바꾸면 y가 10의 자리 숫자가 되니까 10y 더하기 x 요게 바꾼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꾼 수는 처음 수는 뭐야? 10x 더하기 y 10의 자리 숫자에다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 그냥 더해주면 처음 수가 나오죠.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가 큰 수야. 이렇게 문장을 잘 읽으면서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 크다. 그럼 이제 x, y 문자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가 연립이 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아래식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식 전부 다 이렇게 좌변으로 x, y 문자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둘게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45 이렇게 돼서 일단은 마이너스 9로 나눌까요? 마이너스 9, 그냥 9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9로 나눴으니까 5야. 이렇게 일단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정리를 일단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럼 첫 번째 식 기억이라 하고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이제 기억과 니은식을 연립해서 풀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기억과 니은식을 한번 더해보자. 기억식 더하기 니은식 하면 그대로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x라는 문자 소거될 수 있고요. yy, 2y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 더하기 니은 하면 좌변 2y 그 다음에 7과 5 더해서 12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따라서 y는 6이다.
지금 1의 자리 숫자 나온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 각 자리 숫자 합이 7이니까 x는 1이 되는 거죠. 1. 그죠? 그러면 x가 1이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x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구한 거니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뭐야? 10의 자리 숫자 1이니까 16이 답이네요. 1의 자리 숫자 6이고 그래서 처음 수가 16이었고 그럼 바꾼 수는 61이었죠. 그러면 61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45 더하면 61 되는 거 확인되죠. 처음 수에다 45 더하면 61이 되는 거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 맞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두 자리 숫자는 바로 16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자, 5년 전에는 삼촌의 나이가 조카의 나이의 3배였다고 합니다. 식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삼촌과 조카의 나이 합이 50살이다. 현재 조카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현재 조카의 나이를 x라고 할까요? x3.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지금 5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현재 삼촌의 나이를, 현재 삼촌. 나이를 y세라고 하자. 그럼 현재 조카, 현재 삼촌 나이 합하면 몇이라고? 현재는 50세다. 그래서 식 하나 바로 나옵니다. x 더하기 y는 50.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5년 전이면은 현재 x세면은 x 빼기 5가 되겠죠. 현재가 10살이면은 5년 전에 5살이었을 테니까. 삼촌도 5년 전에는 나이가 y 빼기 5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카의 나이가 x니까 5년 전 x 빼기 5. 삼촌 5년 전 y 빼기 5. 근데 삼촌의 나이가 조카의 나이에, 이게 조카 5년 전이잖아. 3배가 되면 삼촌의 5년 전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연립해주면 된다. 지금 괄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잘 분배해서 써줄 겁니다. 아래 식 먼저 정리를 좀 해서 3x-15는 y-5하고 y는 좌변으로 15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보내면 3y 마이너스 y는 15 이항하면서 플러스 15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식을 기역이라 하고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다. 이렇게 연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기역식과 니은식을 더해주자. 기역 더하기 니은 해주자. 그러면 기역 더하기 니은 해주면 y가 소거 되네요. 더해주면 좌변은 4x 50 더하기 10 해서 60 해서 x는 뭐다? 4를 나눠주면 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나이 조카의 나이만 구하니까 삼촌 나이는 지금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x는 바로 15입니다. 그래서 답은 15세, 현재 조카는 15세였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필수예제 3번. 한 개에 1200원 하는 과자와 한 개에 1500원 하는 음료수 합해서 9개 샀습니다. 식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돈 총 얼마? 12,300원을 지불했다. 여기서 또 식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식 2개 구하면 됩니다. 자, 과자, 음료수 각각 몇 개 구입했는지 구하시오. 과자, 음료수 다 구해야 되니까 과자의 개수를 x개라 하고 음료수를 y개라고 하자. 그러면 과자, 음료수 개수입니다. 그래서 단위까지 써줘야 돼요. x와 y의 개수를 더해주면 9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식기 하나 나옵니다. 간단하게 x 더하기 y는 9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으로 가보자. 자, 과자 x개 샀는데 한 개에 얼마야? 1200원이야. 그럼 x개면은 1200원짜리 x개 1200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음료수 하나에 1500원이야. 그럼 y개. 음료수 하나에 1500원씩 y개니까 1500y가 되네요. 했더니 총 지불한 금액이 12,300원이더라. 이렇게 써준 다음에 계산을 하자.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아래식 요 식을 일단은 300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각 항을 다 300 나눠주면 4x, 300 나눠주면 5y, 300으로 나눠주면 4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300으로 12,300을 400으로 나눠주면 300으로 나눠주면 300으로 나눠주면 41이 된다. 그래서 요 식을 기역식이라 하고 요 식을 니은식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둘을 연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래식은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지금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죠? 개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기억식에다가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니은식을 뺄 겁니다. 이렇게 하자. 기억식의 4배를 하자. 그러면은 4x 더하기 4y는 9, 4, 36. 기억식의 4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식 4x 더하기 5y는 41 해서 빼버리자. 통째로 가감법 빼버리면 4x, 4x 사라지면서 소거됩니다. 4y 빼기 5y는 마이너스 y. 36에서 41 빼면 마이너스 5 해서 y가 5가 된다. 즉 y는 뭐예요? 음료수의 개수가 5개인 거야. 그러면 합해서 9개 샀다 그랬으니까 x는 4가 됩니다. 즉 과자는 답을 쓰면 됩니다. 이제 과자는 x니까 4개. 음료수는 5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지요? 네. 다음 이제 둘레의 길이가 42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2배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5cm 늘렸더니 둘레가 58cm로 늘어났네요. 처음 직사각형 가로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식 2개 세우고 미지수 2개 놔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를 x cm라고 하고 세로를 y cm라고 하자. 가로 x, 세로 y 이렇게 둘 미지수 두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둘레 길이가 42cm다 그러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가 몇 개 있어요? 2개. 세로도 2개. 그러니까 가로, 세로 2개씩 더하면 40이다. 즉 가로 2개, 세로 2개 하면 원래 42였던 거야.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돌렸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2배 늘어났으니까 원래 x였는데 2x 된 거죠. 그럼 세로의 길이는 5cm 늘렸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y 더하기 5cm가 된 거죠. 이렇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늘어난 상태에서 둘레를 쟀더니 58cm가 됐다. 그러면 역시 새롭게 만들어진 가로의 길이도 2개, 세로도 2개. 직사각형은 2개씩 있으니까 가로, 세로 2개씩 있으니까 2배에서 더하자. 자, 가로는 그럼 총 4x가 되고요. 세로는 지금 y 플러스 5를 또 2배 해줘야 되니까 2y 플러스 5. 이렇게 했더니 58이더라. 이렇게 해서 식을 2개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식 살짝 정리 좀 해보자. 4x 2y 더하기 10은 58. 2를 분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x 더하기 2y는 자 10 이항하면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식 기역식과 아래 정리된 니은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빼버릴 겁니다. 여기 y를 소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역식에서 니은식을 빼자. 기역 빼기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2y 사라지면서 2x에서 4x를 빼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우변은 42에서 48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면서 x는 3이 됩니다. x가 3이면 자 2x 더하기 2y가 40이니까 x가 3이다 그러면 6 더하기 2y는 42. 자 6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6 해서 36이네요. y는 18cm네요. y는 18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처음 직사각형 가로 세로가 다 구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만 구하면 되니까 정답은 이 친구죠. 3cm. 이렇게 해서 정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어느 학교의 작년 학생 수 전체 1000명이었습니다. 올해 남학생 수 10% 늘고 여학생 수는 8%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992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 자,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해야 하지만 식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작년 남녀 학생 수를 미지수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증가감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 남학생 여학생을 미지수로 둘게요. 작년 남학생을 X명이라 하자. 이렇게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여학생을 Y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미지수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전체 학생 수 1000명이니까 작년 남학생 더하기 여학생에서 X 더하기 Y는 1000이다. 식이 하나 간단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자,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늘었어요. 10% 늘었다는 거는 1.1이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10%가 늘었다는 것은 1 더하기 100분의 10. 10%가 늘어났어요. 원래 있었던 거에서 늘어난 겁니다. 원래 수가 x였기 때문에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10이 1.1이니까 밑에 1.1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8% 줄었어요. 8%는 줄었으면 여학생은 원래 y였는데 1-100분의 8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원래 수에서 8%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0.92가 되겠네요. 여기가 0.92y 쓰면 되겠습니다. 0.92y 했더니 이게 올해 남학생, 올해 여학생이니까 합해서 992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연립하면 xy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할 거니까 일단은 y를 구해서 올해 여학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양변에 100을 곱하자. 니은식 밑에 식에다가 100을 곱할 거야. 그러면 110x 더하기 92y는 99200 100을 곱했으니까 각 항에다 100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의 식이 지금 기역인데 기역식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110을 곱할 겁니다. 곱하기 110. 왜냐하면 y를 남기고 x를 소거해 줄 거예요. x를 소거해 주면 y를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학생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110을 다 곱하자. 그러면 110x 110y 했더니 110000 이렇게 되네요. 11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역식에다가 110을 곱해서 아래다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가감법 빼버립니다. 그럼 110x가 사라지면서 y,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가 남는 겁니다. 자, 92y에서 110y를 빼면 마이너스 18y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99,200에서 11만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마이너스 108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8y가 마이너스 1800이니까 y는 바로 나옵니다. 일단 y는 마이너스 18 나누면 플러스 되면서 18을 나누면 86이네. 600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제 y가 600이다 그래서 600을 답을 딱 쓰는 순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y라는 친구는 작년이거든요. 작년 여학생이 600명이니까 자,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학생 수가 8% 줄어들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작년 600명에서 8% 줄었어요. 600의 8% 몇 명입니까? 48명입니다. 그죠? 빼주면 정답은 몇 명? 552명이다. 요게 올해 여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를 작년으로 두었기 때문에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올해 바뀐 부분을 계산을 해줘서 8% 줄어든 여학생 수를 구해줘야 된다. 이 부분까지 해서 꼼꼼하게 끝까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1차 부등식 활용에서도 했었고 그 전에 우리 작년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도 했었고 이번에는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역시 동일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식을 세울 때 이 구조에 맞춰서 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단위 잘 살펴보시고요. 왜냐하면 거리가 킬로미터면 속력도 예를 들어서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고 시간과 속력이랑 거리가 단위가 잘 맞아줘야 돼요. 이게 시속인지 그러면 시간이 나와야 되고 분속이다 그러면 분이 나와야 되죠. 시간 자리에.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을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까지 갑니다. 지금 A 지점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간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A에서 B까지는 시속 4km로 시속 4km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B에서 C까지는 시속 6km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총 1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거리를 구하래요. A 지점에서 B까지의 거리, B에서 C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지수를 정할 건데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도 구해야 되고 B에서 C까지 거리도 구해야 되니까 각각을 x, y로 둘 건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를 x,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거리를 y라 하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까지 x, B에서 C까지 y니까 그러면 거리는 여기가 x 킬로미터, y 킬로미터니까 x 더하기 y는 총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총 거리가 지금 몇이래? 5래요. 5. 5km.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합해서 5km. 그 다음에 시간을 이제 구할 건데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속력분의 거리. 그럼 속력이 지금 어디냐면 A에서 B점까지의 속력이 지금 4니까 시속 4니까 분모로 내려주면 됩니다.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 B에서 C까지의 속력은 6이니까 지금 뛰어갑니다. 그럼 6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랬더니 총 1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죠.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둘 거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시간에다가 B에서 C까지 가는 시간을 더해주면 전체 시간 1시간이 나와.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줄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밑에 들어올 겁니다. 4분의 x에다가 6분의 y를 더하면 1이다. 그리고 전체 거리는 x 더하기 y가 5km를 이용해서 x 더하기 y는 5다. 이렇게 해서 식을 2개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식은 좀 비교적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좀 풀어서 넘어갈게요. 일단 위의 식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됐고 아래 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4하고 6 다 없앨 수 있게 12를 곱하자. 니은 식에다가 곱하기 12를 하자. 양변에 다. 그러면 4분의 x에다 12 곱하면 3 올라가면서 3x. 그 다음에 6분의 y에다 12 곱하면 2y는 우변에다가도 12 곱해서 1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식에다가 지금 소거를 해줄 거니까 일단은 3x 플러스 2y는 12 가져갈게요. 3x 플러스 2y는 12. 자, 어떻게 할 거냐면 3x 플러스 2y는 12 그리고 x 더하기 y는 5인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역식에다가는 3을 곱했으니까 3x, 3y는 15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역식에 3을 곱했고 니은식에다가는 12를 곱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줘라 그랬으니까 빼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뺄게요. 지금 요거 위에다 썼어야 되는데 좀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주면 3x 사라지고요. 3y에서 2y를 빼주면 어떻게 돼? y가 남죠. 그리고 15에서 12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주면 3이다 해서 y는 3이 나옵니다. 바로 소거해서 구해줄 수 있죠. 그럼 y가 3이니까 기역식 뭐였냐면 x 더하기 y가 5다. 이렇게 기역식이었거든요. 여기다가 y 3 대입하면 x는 2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x, y가 구해졌으면 뭐다? A에서 B지점까지를 x라고 두기로 했으니까는 2km고요. B지점에서 C점까지 거리는 y 3km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미지수 2개 놓고 식 2개 놓고 연립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도에 관한 문제. 자, 소금물 농도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소금물 전체 분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농도인데 중요한 식은 사실은 소금의 양이 더 중요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100분의 퍼센트. 자, 농도는 퍼센트입니다. 100분의 퍼센트 곱하기 소금물 전체.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소금물 200g에 소금 100이 녹아 있으면 200분의 100 하면 100 곱했을 때 농도 5% 나온다.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자, 농도. 소금이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정도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 2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퍼센트 그랬어요. 항상 퍼센트가 분자로 올라간다. 소금의 양 할 때는 100분의 퍼센트 곱하기 전체 양 200g. 이렇게 해서 약분해주면 20g이 소금의 양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키는 경우는 소금이 안 빠집니다. 또 소금이 추가되지가 않아요. 물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까지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의 소금을 그리고 8%의 소금을 섞어서 총 5%의 소금을 200g을 만들었습니다. 4% 소금을 8% 소금을 각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를 두겠습니다. 4%의 소금을 전체 xg, 8%의 소금을 전체를 yg이라고 하자. 그럼 소금물의 양은 x, y고 합하면 몇이 돼요? 200g이 되죠. 전체 섞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100분의 퍼센트 곱하기 소금물 전체. 그럼 100분의 퍼센트 어디 있어요? 4%니까 여기 줬잖아요. 4% 분자 올라가고 곱하기 소금물 전체 x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8%의 소금물이니까 100분의 퍼센트 곱하기 소금물 더하면 뭐가 돼? 전체 소금의 양인데 전체 소금은 100분의 5%의 소금물이 200이니까 100분의 5 곱하기 20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xy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소금물 더해서 x 플러스 y는 200, 그 다음 소금의 양 더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연립 방식 써보자. x 플러스 y는 뭐다? 전체 200. 이건 소금물의 식입니다. 소금물. 그 다음 아래 식은 소금의 양이죠. 그대로 한번 써보자. 100분의 4x, 그 다음에 100분의 8y 합해서 100분의 5 곱하기 200이 되는 식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살짝 정리하고 또 넘어갈게요. 일단 밑에 식에 위에 식은 잘 되어 있으니까 아래 식에다가 100을 곱하자. 그러면 사라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로 나누자. 100을 곱해서 100을 다 없애준 다음에 4로 나눠주면 요건 1이 되고요. 요건 2가 되고요. 요건 4로 나눴으니까 50이 되죠. 그럼 이제 쓸 때 어떻게 써? 1x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x 그리고 2y 그리고 여기는 5 곱하기 50이니까 5, 25, 250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기억식은 x 더하기 y는 200이다. 이렇게 쓸게요. x 더하기 y는 200 이렇게 있는 식을 가지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에다가 25를 곱했다는 거 아까 선생님이 100 곱한 다음에 4로 나눴으니까 25를 곱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식에다가 기억을 빼주래. 그럼 써볼게요. 요 식에다가 기억을 빼라 그랬으니까 x 더하기 2y가 250이다. 자, x 더하기 2y는 250.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뭐였죠? 200이니까 여기다 써주면 그래서 빼주래요. 이렇게 딱 빼주면 x는 소거 되고요. 2y 빼기 y니까 1y가 되고요. 250에서 200을 빼서 50이다. y가 50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y가 50이라는 것을 기억식에 대입하자. 기억식은 x 더하기 y가 200 요거였거든요. y 자리에 50이 대입이 되면 x 더하기 50이 200이니까 x는 150이다. 이렇게 xy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4%의 소금물이 지금 x니까 4%의 소금물은 150g. 8%의 소금물은 y니까 y는 50g. 이렇게 해서 각각 소금물의 양 전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연립 1차 방정식 활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